We're in the dark, it's getting late. I really should go, he's waiting for me. We both know it's not what it seems. We both know what's between the sheets. I know that it's a secret and that I gotta keep it bottled. 네, 안녕하세요. 부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듀카티 디아벨 시승을 위해서 그 진천에 있는 청룡저수지에 나왔습니다. 네, 듀카티 디아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좀 클래식하면서도 그 듀카티만의 그런 뭐 열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파워를 뭐 쏟아붓는 듯한 그런 이제 강력함이 느껴지는데, 이 디자인이 아주 좀 독특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이제 이 스포츠 크루저에 좀 관심이 있으신 저희 구독자이신 조어드벤처 형님이 그 마침 차량을 그 섭외를 하시는 바람에 저도 같이 한번 타보게 됐습니다. 이게 좀 뭐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드벤처처럼 이렇게 편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그 레트로하다고 할까요? 요즘 좀 클래식한 그런 바이크들이 좀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하고도 좀 잘 어울리면서 그 아주 고성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포츠 바이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듀카티라고 하면은 뭐 고성능 바이크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외로 저희가 뭐 듀카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뭐 듀카티 얘기들 하고 그 디아벨의 이제 시승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듀카티 모터사이클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L-트윈 모델을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그 이탈리안 그 모터사이클 업체죠. 주요 모델로는 이제 파니갈레 1299, 959 뭐 이런 모델이 있고요. 모타드 939, 네, 멀티퍼포즈인 멀티스트라다 1200 시리즈가 있죠. 오늘 주인공인 이제 디아벨하고 그 스크램블러 모델도 있습니다. 네, 1926년에 그 듀카티 삼형제에 의해서 듀카티라는 회사가 이제 창립이 되는데요. 그 이태리 북부의 그 블로니아 지방에서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모터사이클 업체가 아니고 그 라디오 부품을 만드는 업체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2차 대전 그 폭격으로 그 이 생산 설비가 다 이제 망가진 거죠. 그래서 그 1946년에 그 정부의 도움으로 그 모터사이클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모델이 이제 쿠촐로라는 모델인데, 이게 이제 뭐 48cc 포사이클 엔진을 달아서 그 자전거 형태의 엔진을 단 그런 모터사이클의 이제 기초가 된 모델입니다. 네, 이 초기 모델이 잘 팔린 결과로 이 듀카티는 이제 모터사이클 업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고, 또 레이싱 모터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설적인 그 레이싱 모터사이클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런 그 모터사이클들이 그 모터사이클 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거죠. 네, 듀카티 모터사이클의 그 특징은 그 V-트윈, 그러니까 L-트윈이죠. 90도로 된 L-트윈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메이커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상당히 이제 토크가 높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V-트윈도 뭐 토크가 높지만 V-트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진동이라든가 이런 밸런스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을 요하는 그 레이싱 바이크에는 그 V-트윈보다는 이제 L-트윈, 90도로 된 L-트윈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L-트윈 엔진에 또 독특한 구조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데스모드로믹 그 밸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일반적인 엔진은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캠축이 그 스프링하고 연결된 밸브를 갖다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밸브 스프링을 열고 닫고 하려면은 이 스프링을 눌러야 되는 그런 이제 동력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모터사이클 엔진은 상당히 이제 고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스프링이 이렇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을 이제 약한 걸 달아놓게 되면 이게 이제 고회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튀어 올라와야지만 이 그 고속으로 이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회전이 되려면은 밸브 스프링을 점점 더 두꺼운 걸 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꺼운 스프링이 더 빨리 이제 닫힐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꺼운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스프링의 떨림을 또 막기 위해서 안에다가 그 작은 스프링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스프링을 누르기 위해서 많은 동력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다시 이제 두카티가 사용하는 데스드로믹 밸브 시스템을 보시면 스프링이 없죠. 캠축만 이제 회전을 하면 이 캠축이 밸브로 들었다 올렸다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동력 손실도 없을 뿐더러 또 뭐 떨림도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스프링의 이제 탄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 탄성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회전수에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흔히들 이제 오토바이 회전수에 레드존이 있는 이유가 이제 스프링의 탄성 한계 때문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데스드로믹 시스템은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탄성 한계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쳇말로 두카티에는 레드존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기통의 그런 토크와 막강한 토크와 동력 손실이 없는 막강한 회전수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막강한 토크, 고속에서는 엄청난 마력, 뭐 이런 거를 동시에 가졌다는 거죠. 네, 이러한 조합이 두카티 모터사이클의 그런 고성능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카티 디아벨은 두카티에서 두 번째로 시도한 크루저 스타일의 바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인디애나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카티에서 두 번째 시도로 이제 디아벨을 내놨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0년도에 국제 모터사이클 쇼에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이제 2011년도 모델부터 이제 양산이 된 거죠. 그 후로 이제 2015년식부터는 이제 2세대 모델이 이제 나왔고요. 또 그 외에도 뭐 AMG 이디션, 티타늄 이디션, 그다음에 이제 디젤 이디션, 뭐 이런 이제 스페셜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엔진은 이제 1198 슈퍼바이크에서 가져온 1198cc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슈퍼바이크 엔진의 이제 밸브 오버랩을 41도에서 이제 11도로 줄여서 사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크 위주로 이제 튜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디자인은 이제 피에로 티발란시라는 분이 디자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리뷰를 할 차량은 AMG 에디션입니다. 네, 디아벨의 디자인과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고요. 디스크는 320mm 이제 플로팅 디스크고요. 뭐 기본적으로 ABS, 뭐 TCS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120, 70, 17 흔한 사이즈죠. 네, 포크 각도는 28도입니다. 보통 뭐 알차들하고 이제 비슷한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 마력은 이제 162마력이고요. 최고 속도는 뭐 270km까지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네, 변속기는 이제 6단 수동이고요. 네, 클러치는 이제 습식 클러치로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치 자체도 이제 유압 클러치로 되어 있고요. 네, 스윙암은 이제 알루미늄 스윙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뒷브레이크 역시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고요. 265mm 이제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투 피스턴이고요. 네, 뒷타이어가 240, 4517이니까 뭐 어마무시하죠. 폭이 엄청 넓은 뒷타이어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냉식 라지에타가 달려 있고요. 윗부분에 아랫부분에는 이제 오일 쿨러가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료 탱크는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용량은 뭐 17리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네, 클러치도 이제 유압 클러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뭐 작동감은 좋습니다. 백미러가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아마 순정 백미러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조그매서 사실 뒤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익숙해지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측 핸들바도 역시 뭐 좌측하고 마찬가지고요. 예, 브레이크도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고는 770mm예요. 그래서 이제 뭐 높이는 아주 적당하니 이제 발착지성도 좋고요. 차체 무게는 234kg. 의외로 좀 뭐 별로 그렇게 달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무게는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네,
네, 전면 뭐 윈드 스크린은 뭐 이런 스타일의 차들이 다 그렇지만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머리도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 때는 이제 뭐 바람이 좀 엄청나죠. 네, 키는 이제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키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시동 걸어볼까요? AMG 에디션이나 뭐 AMG라는 글자도 있고 빨간 스트라이프도 들어가 있어요. 애기운 우렁차. 머플러는 뭐 순정 머플러도 충분히 뭐 거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굳이 뭐 튜닝 머플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튜닝 머플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달려보니까 좀 드라이빙 포지션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제가 타던 바이크랑 좀 많이 포지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시쳇말로 그 앞바퀴 위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이제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뒷바퀴가 이제 워낙 240mm니까 사실 이제 코너링 할 때 조금 그 예전에 타본 그 할리가 브레이크아웃 같이 약간 이제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코너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좀 할리하고는 뭐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가 두껍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코너는 아주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준수한 코너 성능을 보여주고요. 뭐 기어 변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아주 이제 양호하고요. 네,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롤링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해도 상당히 뭐 스티어링 조정 성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과속 방지턱 방금 이제 과속 방지턱은 조금 힘들어요. 고속 코너링 느낌은 상당히 좀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그 포크 그 스트로크가 좀 짧고 또 되게 이렇게 좀 단단한 서스이기 때문에 조종 성능은 이제 상당히 앞바퀴에 민감하죠. 이제 대신에 또 뒷바퀴는 이제 좀 바퀴가 좀 두꺼우니까 약간 이제 둔감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앞바퀴가 좀 민감한 부분을 뒷바퀴가 약간 좀 둔감한 부분 좀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너링이 뭐 좀 이렇게 너무 이제 민감하지도 않고 뭐 적당히 어느 정도 힘을 주면 이렇게 잘 넘어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알차처럼 뭐 이렇게 극한으로 눕고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죠. 네, 방금 뭐 보신 것처럼 디아벨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특징은 뭐 고속 직발이죠. 뭐 완전히 뭐 총알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째는 그런 능력은 뭐 발군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가히 뭐 따라갈 바이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거죠. 이제 방풍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가속은 할 수 있지만 고속으로 이제 계속 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잠깐 이렇게 가속을 하고 마는 뭐 이제 그런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또 뭐 브레이크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속 직발이 뭐 이렇게 두렵거나 뭐 이러지 않을 정도로 뭐 브렘보 브레이크나 뭐 제동력 하나는 확실하죠. 네, 디아벨 뭐 이렇게 다 타보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좀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좀 성향이 좀 그 뚜렷한 그런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티 퍼포즈처럼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런 차는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장거리 투어를 뭐 못 가지는 않겠지만 좀 이제 멀리 가면 좀 뭐 타는 사람이 좀 피곤하겠죠 아무래도. 네, 서스가 좀 뭐 딱딱하기 때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딱딱한 서스의 차들만 타보신 분들이라면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서스가 딱딱한 거 빼고는 뭐 가속력, 뭐 브레이크, 뭐 제동 성능, 뭐 핸들링, 뭐 다 뭐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뭐 두루두루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그 방풍 성능이 좀 없다는 거.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F 차나 아니면 네이키드 스타일의 차들은 뭐 어차피 이제 방풍 성능은 뭐 포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감안하고 타셔야 되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 디아벨이 이런 분들이 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옷은 또 반드시 가지고 입으셔야 되겠죠. 뭐 반드시라고 하지만 그냥 뭐 잘 어울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여성 라이더한테도 잘 어울리는 바이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할리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할리도 물론 이제 좋은 바이크고 또 뭐 잘 나가지만 사실은 좀 고속 주파하는 경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디아벨이 이제 할리 대신 또 좋은 그 네이키드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라이더에게는 또 낮은 시트고 또 뭐 이렇게 또 뭐랄까요, 이렇게 대부분 알차들은 좀 시트고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아벨은 뭐 아메리칸 같이 이제 시트고도 낮으면서 또 이렇게 뭐 스포츠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타면서 뭐 좀 이제 불편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 연료 게이지가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계기판 LCD가 사실 되게 조그매가지고 사실 달리면서 보는 거는 좀 그 힘들더라고요. 포지션이 뭐 계기판이 거의 뭐 연료 탱크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시선을 갖다가 완전히 뭐 밑으로 꽂지 않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또 아무래도 이제 외관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바이크다 보니까 뭐 수납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뭐 러기지 스페이스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 뭐 이렇게 박스를 달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수납에 대한 부분은 좀 뭐 이렇게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연비인데요. 사실 이제 뭐 이런 뭐 스포츠성의 바이크 또는 이렇게 좀 뭐 쏟아붓는 퍼포먼스의 바이크에서 연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연비가 조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한 13km 정도? 뭐 워낙 달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리터당 한 13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자동차하고 비슷하거나 자동차보다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디아벨 아주 멋진 바이크였고요. 뭐 이런 종류의 바이크도 있다. 또 정말 멋지다. 뭐 가속력 최고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기억력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바이크 또 섭외를 해서 또 타보고 또 이런 느낌들 이런 거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